플로리다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폰세 데 레온이 1513년 처음 플로리다를 탐험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판필로 데 나르바에스와 에르난 데소토가 템파베이에 상륙해서 탐험을 하게 됩니다. 나르바에스는 1528년 플로리다에 황금이 많다는 말을 듣고 금을 찾아 이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템파베이 입구 북쪽 세인트 피터즈버그 정글 프라다 공원에 여기 상륙했다 하는 팻말이 있어요. 나르바에스도 금을 찾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생고생해서 나무배를 만들어 돌아가려다 태풍을 만나 죽고 말지요. 300명의 일행 중 알바르 누네스 카베사 데바카 등 단 4명만이 8년 만에 멕시코시티로 귀환했습니다. 이 나르바에스의 탐험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언젠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때 살아 돌아온 4명은 돌아와서 또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7개의 황금 도시를 보았다고요. 이 영향으로 금을 찾고자 2개의 큰 스페인 원정대가 출발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육로로 1540년 뉴멕시코로 들어간 코로나도의 원정대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1539년 플로리다로 간 데소토의 원정대입니다. 데소토는 스페인왕으로부터 4년 동안 지금의 미국 땅을 탐험하여 정복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말 그대로 지금의 미국 남동부를 쭉 훑고 지나갔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지역에서 출발한 그의 원정대는 무려 11개 주를 거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은 별성과 없이 데소토는 1542년 5월 죽어 미시시피강에 장사 지내지고 맙니다. 템파베이 남쪽 브레든턴에는 데 소토 내셔널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데소토가 상륙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국립공원을 만든 것이지요. 데소토 원정은 그 자체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지만 1000명 가까운 인원이 3년 넘는 기간 동안 돌아다닌 대규모 원정으로 이 원정으로부터 미국 땅에서 원주민과 유럽인 간의 긴장관계가 본격화되었으며 이 원정 과정에서 많은 기록들이 전해져 16세기 미국 남동부 지역의 자연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는 플로리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네요. 폰세 데 레온이 플로리다를 발견하고 나르바에스와 데소토가 원정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플로리다에 정착촌이나 요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등장하지요. 가스파르 데 콜리니 제독은 프랑스의 신교도 지도자였습니다. 프랑스 신교도는 위그노라고도 불리었지요. 콜리니는 신대륙에서 위그노의 전초기지를 만들고자 장 리보아른의 굴레인 드 로도니에르를 보냅니다. 1562년 리보와 로도니에르는 함께 지금의 플로리다 잭슨빌 지역 세인트 존 강 언덕의 포트 캐롤라인을 건설합니다. 이때 이 지역 티무쿠아 원주민들이 프랑스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티무쿠아의 카시크 사투리와의 아들과 로도니에르를 그린 그림입니다. 원주민 지도자, 곧 추장을 카시크라고 불렀습니다. 티무쿠아 원주민이 유럽인보다 더 키가 큰 것도 흥미롭지요. 여행 세 번째 날, 포트 캐롤라인 내셔널 메모리얼도 찾아갔습니다. 포트 캐롤라인은 미국 및 북아메리카에 건설된 최초의 요새를 갖춘 유럽인 정착지로 역사에 남습니다. 프랑스가 플로리다에 진출하자 스페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스페인은 플로리다는 당연히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플로리다의 포트 캐롤라인을 만든 사람들은 신교도 위그노들이었어요. 카톨릭 국가 스페인 사람들에게 신교도들은 이교도일 뿐이었지요. 바로 이교도들이 코앞에 나타난 겁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메넨데즈 데 아빌레스는 세인트 오거스틴을 거점으로 북쪽에 있는 포트 캐롤라인을 쳐들어갑니다. 육로로 말이죠. 이때 프랑스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프랑스군 역시 남쪽에 있는 스페인을 물리치기 위해 리보가 군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프랑스군은 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동시에 스페인은 프랑스를 공격하고 프랑스는 스페인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1565년에 일어났던 이 전투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일단 스페인군은 손쉽게 포트 캐롤라인을 점령합니다. 대부분의 병력들은 스페인을 치러 나갔을 때니까요. 로도니에르는 겨우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그만 폭풍을 만나 바다에서 표류해버리고 맙니다.
리보와 살아남은 프랑스군은 겨우 가까운 육지로 상륙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곧 메넨데즈의 스페인군이 그들을 찾아냈고 리보와 프랑스군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군은 이교도일 뿐인 프랑스인들을 가차없이 모두 처형해버렸습니다. 그 뒤 프랑스군이 살해된 땅의 이름은 마탄자스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탄자스는 스페인어로 학살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 마탄자스에도 요새가 건설되었고 지금은 포트 마탄자스 내셔널 모뉴멘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포트 마탄자스 내셔널 모뉴멘트도 다녀왔습니다. 포트 마탄자스 요새는 비지터 센터에서 페리로 강을 건너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 날에는 페리가 쉬는 날이라 아쉽게 요새는 못 들어가 보았지요. 하지만 레인저에게 이 질문은 꼭 해야 했지요. 리보와 프랑스군이 죽은 곳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레인저는 정확히는 모른다면서도 추정되는 위치를 찾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네이처 트레일이라는 짧은 하이킹을 하면 갈 수 있는 곳이었지요. 아빠는 프랑스군, 아이들은 스페인군이 되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가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보입니다. 프랑스군이 죽은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 표지판 앞이었어요. 한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계셨지요. 이제 여러분은 왜 이곳을 마탄자스라고 하는지 알겠지요? 라면서요. 즐겁게 왔지만 숙연해집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때로는 슬픈 일들도 많다는 것을 다시 느끼네요. 참고로 프랑스가 만든 포트 캐롤라인에서 시작된 잭슨빌은 현재는 스페인의 세인트 오거스틴보다 더 큰 플로리다 제1의 도시가 되었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플로리다는 오롯이 스페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세인트 오거스틴을 중심으로 플로리다의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곧 다른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영국이었어요. 처음에 플로리다 스페인의 중심지 세인트 오거스틴은 나무로 만든 요새만 있었고 툭하면 불타곤 했습니다. 영국에 맞서려면 더 튼튼한 요새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만든 튼튼한 요새가 바로 셋째 날 갔던 또 다른 역사 유적지 카스티오 데 산 마르코스입니다. 내셔널 모뉴멘트로 지정되어 있고요. 웅장하지요? 여긴 포트 캐롤라인, 포트 마탄자스처럼 요새를 뜻하는 포트 대신 스페인어로 성을 뜻하는 카스티오라는 명칭이 붙어 있답니다. 마탄자스 강과 그 건너 대서양을 바라보는 전망도 아주 멋졌습니다. 영국군과 맞서던 저 대포는 여전히 성루를 지키고 서 있네요. 플로리다는 결국 영국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 후에는 미국 땅이 되었지요. 카스티오 데 산마르코스 국립공원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시작된 곳이라고 여기를 소개하고 있답니다. 트립 어크로스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플로리다는 미국이 시작된 곳이라는 말이 이해되실 거예요. 과거 역사를 관통하고 내일은 현재의 핫플레이스로 떠납니다. 어딜까요?